계지작약지모탕. 우리가 보통 계작지모탕이라고 부릅니다. 상한론 처방이고요. 이런 처방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요. 상한론 처방들이 이런 처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경 중심의 이 한열, 허실, 표리, 음양 뭐 이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 상한론 처방들이 경험적인 처방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제 구성의 원칙이나 뭐 팔강변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요. 팔강변증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 명나라 때 책 한 권에 기술됐던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음양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달랐고 또 실제 환자를 보면 한열이나 표리나 이런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네. 계지자약지모탕이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 부자라는 약재와 이 지모라는 약재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부자는 굉장히 뜨거운 약이고 지모는 차가운 약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같이 쓰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 계작지모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작지모탕은 처방 구성이 일단 계지, 작약 보이시죠? 생강감초, 무슨 처방인가요? 계지탕입니다. 계지탕 자체로 온경통락하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 치료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처방입니다. 물론 현대에서 계지탕을 통증을 주치료 목적으로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처방을 쓰면 작약도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계지도 활혈작용이 있습니다. 계지가 쿠마린이 있어서 그리고 뭐 한방적으로 보면 온경통락이겠죠.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연구를 봐도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 구성 자체가. 한, 그리고 근육 긴장, 그러니까 차가운 근육 긴장, 그러니까 신경통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시리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계지탕을 중심으로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이에요. 근데 왜 부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부자는 계지와 함께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부자는 서양에서는 이 부자를 갖다가 통증, 심지어는 해열, 뭐 이런 데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주성분이 아코니틴이잖아요. 그 아코바라는 양약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열, 진통 이런 목적으로 쓰여요. 한방에서도 통증이 심할 때 부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한열이다 하는 게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난다는 거는 뭐 덥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심박동이 빠르다, 뭐 부산하다 이런 거 다 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가 화끈화끈하다 이런 것도 열로 해석하고 이 부자는 어떻게 해열한다고 썼을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부자 같은 경우는 강심하는 작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액티베이트하는 양적인 그 성질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사약으로도 쓰였으니까요. 부자 독성이. 부자의 신경 독성이 굉장히 크죠. 아코니틴을 가지고 쓰는 게. 근데 독성이 큰 만큼 효과도 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자라는 약재를 우리가 전통적인 입장에서 꼭 추위를 많이 타야만 먹을 수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급성적인 상황에서 부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지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계지탕이라는 약성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증, 그 풍한습 중에 한증이 있다라는 거는 뭐 기본으로 깔리는 처방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지모랑 백출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백출과 창출은 의외로 방풍통성산에도 쓰이고요. 피부 질환에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왜 도대체 백출을 피부 질환이나 방풍통성산 같은 데 사용할까요? 요게 사실 이묘산의 그 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묘산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창출 황백이잖아요. 그 열을 꺼주면서 습을 없애주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소염하는 거예요, 소염. 그 부은 거, 습을 빼내주고 또 국소에 있는 열을 꺼내주.
꺼주는 거죠. 근데 국소열을 꺼줄 때 석고나 황금, 황연 이런 걸 쓰지 않고 지모나 황백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묘산이 황백과 창출인데 그 의미를 지모랑 백출을 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이묘산은 원래 단독으로 잘 안 쓰이잖아요. 다른 처방과 같이 합방해서 쓰이거든요. 이 계지부자라는 한증의 그 동통질환인데 국소에 지금 염증 반응으로 부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에는 열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신에는 한증이 깔려 있지만 그 다음에 거풍시키기 위해서 마황하고 방풍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강활 독할 같은 걸 바꿔주면 어떨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추가한다든가. 왜냐면 상한론 처방에는 강활 독할을 잘 안 썼거든요. 후대 와서는 이런 상황에서 거풍한다 하면 강활 독할을 더 많이 사실 떠올리죠. 그래서 거풍한, 풍한을 치료합니다. 풍한, 그리고 백출이 있으니까 습까지 치료합니다. 거풍한 습을 치료하는 처방이 개작지무탕이에요. 거기다 지모가 있어가지고 염증, 그 국소적인 열증도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처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얘는 한, 얘는 열 이렇게 나누니까 문제가 되는데 전신에는 한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소에 염증, 그러니까 열증과 부종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게 실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를 배우면서 진단이 완성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진단학 시간에 배우는 진단은 다 솔직히 말하면 그 프레임 안에 끼워진 구라예요.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을 오질 않아요. 근데 처방은 실제잖아. 이걸 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뜯어보면 그 안에 표리도 들어있고 허실도 들어있고 환열도 들어있고 다 섞여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육군자탕을 허증인지 실증인지 나누겠어요. 이진탕은 실증력이고 사군자탕은 허증력인데 그죠? 이런 처방을 가지고 방제 공부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어요. 상하는 조문 한번 볼까요? 괴작지무탕은 관절 통증과 부종에 메스꺼움 등 또는 현기증이 동반되는 경우를 치료합니다. 동통질환이죠. 지절이 관절이 아프긴 한데 어떻게 아프냐? 이렇게 결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붓고 뚱뚱해진 거죠. 그래서 학슬풍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류마토이드 같은 데 썼거든요. 어쨌든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어쨌든 플레어업해서 좀 심해져서 부은 느낌만 있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붓고 이제 팔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백출이 왜 들어가는가. 이렇게 경결하고 붓고 하는 것을 백출이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현 단기 여기서 두현이라는 담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습이 있다는 얘기죠. 담 여기서 반화가 쓰이진 않았지만 습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메스꺼움을 느끼고 토하고 싶다. 이런 것도 습의 증상이죠. 습담의 증상이죠. 이럴 때 개작지 못하고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막 다리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한이나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자 같은 것을 너무나 이거를 꼭 차가운 데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후대에 완성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붓고 어지럽다 이런 것들을 줄 거예요. 상하는 조문을 주는 경우가 조문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결절이 생긴다, 이렇게 커지고 붓는다라는 면에서 류마티스 혹은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사용했던 처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논문 자체가 기존 치료와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양약과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 연구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환자한테 쓰기가 편하죠. 그럼 드러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덜 걱정해도 되죠. 그다음에 이건 메타 분석인데 이렇게 증상을 뭐 류마토이드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겠죠. 위약보다 증상을 완화하는데 3배에서 6배 더 효과적이었다. 또 안전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혈액 검사상의 염증 수치 이런 것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독활기생탕, 육미지왕탕, 가감이나 이런 것보다 적게 쓰이는 처방이지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처방이니까 잘 또 기억해 보시고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